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북 전주시갑 민생당의 김광수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를 비롯해서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의료 현장에서 제대로 잠도 못 자면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봉사하시는 의료인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코로나19로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계약이 3주나 연기되었고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중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는 파산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고 택시 노동자는 산학금을 채우기도 급급한 상황입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택지는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감염병에서조차 빈부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고 병실 부족으로 입원조차 못하는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국 대다수 지역 병원들이 도산 위기에 처하며 의료 전달 체계가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도할 정도의 선제적 대응을 약속하고서도 번번이 타이밍을 놓쳐서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월 초 코로나19가 다소 진정되는 듯 하자 머지않아 종식될 것, 가짜뉴스가 더 문제라는 등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펼치기에 급급했고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길을 닫았습니다. 현재 위기는 방심의 대가입니다. 여야 모두 제발 총선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략적 판단을 거둬들이고 현장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것을 권합니다. 감염병 관리 의료 인력이 태부족한 현실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공공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법 조속히 처리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서도 미래통합당은 당락에 매몰돼서 무작정 반대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의대가 전북 남원에가 설립되니까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구 경북에 온 국민의 성원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갈등을 유도하면서 정치적 이해관계 챙기기에 급급한 미래통합당,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들입니까?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감염병을 비롯한 필수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따라서 코로나 3법 처리처럼 국립공공의대 설립법 또한 하루가 급한 상황입니다. 정부 여당의 무책임도 비판받아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의 반대만 핑계될 것이 아니라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이번 임시회기 내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번 임시회 내 불발된다면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즉각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정부 야당만 결심하면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현행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개정하면 됩니다. 정부와 여당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립 차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차관께서 중대본의 제1총괄조정관을 맡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2일, 그러니까 그저께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로 신천지 신자가 음성적으로 숨는 움직임이 확산할 경우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예, 그 양쪽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다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나 또 보다 면밀한 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도 수차례 브리핑에서 아울러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보면 신천지의 어떤 비밀주의와 결합해서 정부의 어떤 강압적인 조치가 오히려 연락두절이나 이런 상황을 야기해서 방역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두 가지 측면이 다 같이 존재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들어가세요.
추미애 법무장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 지난달 28일에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하라. 그러니까 압수수색, 강제수사, 처벌 등을 언급하면서 강력한 조치를 천명을 했어요. 지금도 일관된 입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차관께서 그런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천지 어떤 비밀주의와 연관해서 오히려 일선의 방역 행정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신천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나 강압적인 수사보다는 방역 행정을 법무부가 좀 지원해달라 이런 뉘앙스가 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지역 감염에 있어서는 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경로 파악보다 지역 전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전파 차단이 시급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신천지라는, 그러니까 신천지 이전과 신천지 이후가 구별이 되는데, 신천지라는 집단이 특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는 여기에서 전파 차단을 위한 여러 가지 그 방안을 전격적으로 또 총력전을 전개해야 되는, 특히 14일 동안 잠복기라고 판단되는 14일 동안의 그런 총력적인 전개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방역 목적 차원에서도 그런 강제 수사는 즉각 필요하다 하는 입장입니다. 장관께서 그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제 말씀의 요지는 저는 신천지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필요한데 그것이 오히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압수수색, 강제수사, 처벌 이런 어떤 강한 메시지를 주면서 신천지의 비밀주의와 결합해서 오히려 방역을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들이 현장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아까 차관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무부가 좀 협조를 해줘야지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 부처나 방역 당국과 협의되지 않는 이런 불쑥불쑥 어떻게 보면 본인의 존재감만 키우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의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고요. 어제도 복지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요청을 해서 그런 강제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복지부 장관이 직접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께서 또 바로 그 뒤에 처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가 아니라 방역에 도움을 주는 수사에 초점을 맞춰라 이렇게 또 지시를 했어요. 검찰총장과도 아직도 소통 안 하신가요? 검찰총장의 바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장이 제가 일반 지시를 내린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내린 지시입니다. 그대로 말씀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장관은 지시하고 같습니까? 장관은 압수수색, 강제수사, 처벌 이걸 언급하면서 강력하게 대처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총장은 처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가 아니고 방역에 도움을 주는 수사를 하라. 서로 말이 다르잖아요. 방역을 위해서 아직도 저 검찰총장하고 소통 안 하시나요? 검찰총장하고 마지막 언제 통화하셨어요? 뭐 그거야 그 검찰국장을 통해서 지시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국민들께서 듣기에 이 말은 장관의 발언에 대한 검찰총장의 사실상의 거부 이런 식의 언론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실상의 거부니 어쩌니 이런 의미를 부여하기 전에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한 목소리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도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은 이 엄정한 사태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시를 내리면 또 실무선에서는 실제 착수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입장, 역할이 서로 있는 것이죠. 이렇게 소통하지 않고 어떻게 검찰 개혁하겠다는 거예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법무장관, 검찰총장이 한 목소리로 대응하지 못하는 거 이거 큰 문제 아니에요. 자, 넘어가고요. 한 가지 더 물을게요. 등기우편 받아보셨어요? 네. 등기우편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주로는 사인해야죠. 제가 그 공무 수행 중에 우편 배달부가 오면 현관 문 앞에 그 안내문 어디로 연락을 달라라는 안내문 스티커를 붙이고 가고요.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이 아니고요. 받으면은 사인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대면 접촉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장관님 명의로 자가 격리자에게 출국 금지를 알리는 등기우편 보내셨죠? 그렇습니다. 확진 판정자를 받은 자가 격리자만 어제 0시 기준으로 2,195명이더라고. 그분들에게 다 집배원들이 대면 접촉하라고 지시한 거랑 똑같은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일부 그 문제점이 느껴져서 사실은 그것도 법령에 있는 절차이고요. 상당히 비밀이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등기 아닌 방법으로는 현재의 법령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는 실무자의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비대면 방식으로 하도록 재차 수정 지시를 내렸고요. 그래서 준등기 통지 절차로 전형적인 시행되었습니다. 탁상 행정이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야단을 치니까 바뀌신 거잖아요. 어떻게 법무부가 그런 행정을 합니까? 준등기처럼 대면하지 않고 전달할 수 있는 우편 방식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집배원 노동자들은 그냥 다 코로나19에 감염돼서 또 동료 감염되고 또 함께 또 계속 우편 전달하는 분들 감염시키고 감염 원으로 집배원 노동자들 전락시키려고 생각하셨어요? 그렇지 않고요. 그날 바로 제가 문자로 현장의 애로를 청취를 하고 수정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게 따라서 심야에 수정이 돼서 그 이튿날 그대로 시행이 된 겁니다. 장관께서 심각한 상황을 너무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업무 처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이은혜 부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아니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다른 사진 롯데마트 아사히 캔맥주 6캔 보세요. 롯데마트 재벌 유통기업입니다. 아사히 맥주 6캔을 사면 KF94 마스크를 증정한다. 판촉 행사하고 있네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국민들에게 공급할 마스크는 없어도 재벌 기업의 미끼성 판촉 상품 인질 마케팅에 사용한 마스크는 그냥 넘쳐나는 겁니까? 부총리님. 네. 답변해 보세요. 이런 일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고 국민들께 이런 그 불편과 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벌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마스크 배선 매석 사재기 한 거잖아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세요.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뭐 물량 공급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통 과정에서 사재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경찰청 등이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지금 현장을 나가 있고 적극 대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이 단지 어떤 부도덕한 재벌 탓하기에는 정부 책임이 너무 커요. 마스크 대란은 이미 충분히 예견됐던 일입니다. 그런데 공급, 생산량, 원자재 부족, 매점 매석, 사재기 어떤 것들도 제대로 막고 있지 않아요. 막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아까 DUR 시스템 이용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부총리님? 예, 어제 경제부총리가 대정부 질문에서도 그런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아마 식약처에서 종합적인 그 마스크 수급 방안
여러 가지 지금 제기되는 현장의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빠른 시간 내에 국민께 알려드릴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림 차관님 들어가시고요. 차관 나와주세요. 어제 부총리도 말씀하셨고 오늘 진영 장관께서도 말씀하셨고 DUR이 맞습니까? DUR로 갈 겁니까? DUR 이 시스템 구축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2, 3일 내에 구축 가능한가요?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기본적인 취지가 공정한 배분을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DUR 이야기 말씀해 주세요. 국민들은 또 DUR로 가는 것으로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심평원으로 논의를 해보니까 시스템 구축 길이나 시스템 과부하가 심각해서 당장 어렵다. 그래서 요양기관 업무 포털 시스템 활용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네. 정부가 이게 뭡니까?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또 DUR 하겠다고 하고 심평원 실무 쪽에서는 어렵다고 하고 어떻게 할 겁니까? DOR을 전제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구축하려고 하는 시스템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을 함으로써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새로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구축돼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중에서 어떠한 것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보고 있고 DUR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실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오늘 오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양기관 포털 시스템을 오히려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실무적인 의견을 들어오기 전에 바로 저도 장관께서는 그 실무적인 의견을 정확히 답변을 하시는데 어제 부총리 오늘 좀 전에 진영 장관께서 DUR 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오전 중에 그러한 내용이 본격적으로 검토가 되어 있던 과정이라서 아직 충분하게 DUR이 의료 시스템이지 판매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구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또 특히 잘못하면 약국의 어떤 복약 지도나 조제나 약국 본내의 기능들이 마비시킬 부분들이 있어서 빨리 국민들의 혼선이 심해요. 이거 빨리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사회부총리님 나와주세요.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 총체적 방역 실패 평을 받았고 메르스 백서에서 메르스 대응 과정에 참여한 전국 관계자들에게 메르스와 관련해서 가장 큰 중점 과제가 앞으로 무엇이겠냐 이렇게 물으니까 역학조사관 확충 및 양성 가장 중요한 과제 이렇게 답변했더라고요. 역학조사관 확충이 국가 방역체계 구축의 핵심으로 꼽혔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 달라진 게 없어요. 메르스 사태 이후에 그동안 뭐 하셨어요? 메르스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방역에 대한 보완들이 이루어져서 저희가 초기 단계에서는 그런 방역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 확산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확진자가 증가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을 또 이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의원님 말씀하셨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등 감염병을 전문적으로 미리 예방하거나 또 이렇게 방역의 핵심 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보고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아니고 진작 하셨어야 되죠. 그리고 제가 공공의료 부분에 공공의대 그렇게 주장해 왔고 이게 지금 감염병 인력, 그다음에 분만 인프라 확충, 외상외과 이국종수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외상외과 문제 이거 좀 공공에서 역할을 해달라. 국가 차원에서 육성해야 된다. 민간에서 조달이 안 된다. 그렇게 외쳐도 지금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 지금 정부가 당장 결심하면 할 수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립대학 설립 근거에 교육기본법이나 고등교육법에 명시돼 있고 공공의료대학 그 핵심인 의무 복무기관 개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개정하면 돼요. 그래서 협약에 의해서 학생 모집하면 됩니다. 이거 좀 신중히 검토하셔서 추후에 법제화하더라도 공공의대 설립에 즉각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처럼 절박함을 공감하고 있고요. 국회에서 작년 11월부터 제가 알기로는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률이 제정되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주세요. 예산도 있고 절실한 상황이잖아요. 법제화는 추후에 되더라도. 그다음에 또 하나 그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인수 공통 전염병 연구소 알고 계시죠? 네네. 좀 활성화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네. 거의 방치돼 있어요. 이게 지금 아시아 최대 규모로 설립됐다 말만 하고 지금 2018년, 19년 각각 예산 10억, 올해 8억 5천, 연구소장 공석, 교수 5명, 행정직 3명, 총 13명. 이거 지금 완전히 문 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무관심, 시설 장비 있어도 활력한 인력 예산이 없어서 완전히 지방 국립대 산하 연구소 수준으로 전락했는데 이거 지금 앞으로도 코로나19처럼 이런 신종 바이러스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를 좀 국책기관으로 지정해서 인력 확보 예산 제대로 역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과기정통부 등과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코로나와 관련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지역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듯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외출을 자제하고 접촉면을 줄여서 일정 기간 동안에 확산이 되지 않도록 전 국민이 함께 협조하면서 노력하는 게 간단히 말하면 생각합니다. 잠복기 2주 동안에 집에서 쉬면 돼요. 밖에 네. 안 나가면 돼요. 그런데 난 번듯한 직장 있고 하면 재택근무 하겠죠. 그런데 중소상공인이나 택시업계나 일용직 노동자들이나 정말 하루하루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택지는 없어요. 그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교회나 무료 봉사단체 무료 급소 다 폐쇄됐고 노인복지회관 지금 2,000원짜리 급식도 다 폐쇄됐고 밥 굶는 농업자들 이거 어떻게 하세요? 지금 대책 있어요? 이번에 추경에 네, 들어가 있습니까? 네, 들어가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 기본소득 제한된 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 학생이나 실업자 마스크 살 수 있는 최소한 집에서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는 소득 필요하다. 청원 올라와 있어요. 네. 이거 정말 재난 기본소득이라도 지급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재난 기본 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안들이 있고요. 현장은 정말 매우 긴박하게 그런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냥 사라지는 돈은 아닙니다. 이게 소비자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선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면 나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일 수 있어요. 네, 가장 직접적으로 신속하게 지원되는 게 필요하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는 그렇게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 지역경제나 상권을 살리기 위한 그리고 취약계층들에게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속하게 집행을 하고 추후에 또 필요한 부분들은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